앞서 보신 것은 초등아이의 6년간의 기록들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메모도 하고 글도 쓰고 또 말로도 하고 아이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생각과 공부한 내용들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독서법, 공부법, 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학습법의 핵심이 바로 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써놓은 것이나 아이 노트를 한번 보시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록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과목이라도 또 어떤 분야에라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기록하는 법, 공부를 잘하게 하는 법,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거인의 노트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이자 명지대 교수인 김익환 교수의 책입니다. 그 기록의 가치를 설파하고 계신데요. 안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서 꼼꼼하게 읽고 정리한 책입니다. 아이들 공부부터 성인의 자아 개발까지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과 더불어 실제 초등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해 기록을 잘하게 하는 법, 그리하여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이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평생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 모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록이 뭘까요? 그 말 그대로 기록, 기록이란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의어로는 글, 기입, 노트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 입학 전에도 물론 기록을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초등 이후부터 점점 기록의 양이 늘어나서 초등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누적된 기록 양도 많아지지만 기록하는 속도도 현저히 빨라집니다. 어릴 때는 주로 숫자, 글, 그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입학 후에는 일기, 독서록, 그리고 배움 노트, 요약 노트, 개념 노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흔적이 없을 뿐더러 또 무엇보다 머리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휘발이 되어버립니다. 기록은 오래 기억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자아 성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뭘 잘하는 거죠? 지식의 인풋을 뇌에 최대한 잘 저장했다가 아웃풋으로 잘 꺼내는 거죠. 이건 아이가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뇌 모형인데요. 이 되뇌 중에서도 이 전두엽 부분과 또 측두엽 부분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측두엽은 해마와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학습과 장기 기억에 관여합니다. 인지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이 망각곡선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24시간 후에 배운 것의 70%를 까먹고 한 달 후는 20% 정도밖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필요할 때 잘 꺼내 쓰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하려면 기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록은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있고 또 기록을 잘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기가 좋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자기화, 즉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모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일에도 프로젝트에도 그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기록의 중요성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먼저 기록을 하려면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바로 사고력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건 기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으로 되뇌기인데요. 바둑기사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둑기사들이 자신이 놓았던 이 바둑돌들을 복귀하면서 다시 놓잖아요. 바둑이 영재를 만드는 비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되뇌기 때문이죠. 한 단어를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또는 1시간 수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어떤 걸 공부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겠죠. 이는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두 쪽을 아이가 읽고 고개를 들어서 이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이어가기입니다.
생각 이어가기는 분류해서 생각하기, 그리고 행위 순서대로 생각하기, 또 뭘 하겠다고 계획 형태로 구성하며 이어가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번 학기에는 이런 일상생활을 좀 하고,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또 예체능은 이런 과목들을 하고, 노는 건 이걸 해야지 라는 할 일들을 분류를 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친구 관계에 중점을 두었고, 또 공부는 수학을 좀 중심으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요. 행위는 3월에는 어떤 걸 하고 4월에는 어떤 걸 하고, 이렇게 태스크 단위로 시간별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방향을 생각으로 이어가면 이번 학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체계를 잘 세워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기록하기인데요. 기록은 대부분 사실 글쓰기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림, 글, 말하기 등 아웃풋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정교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훈련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글은 결국에는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글만을 잘 요약해서 남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글쓰기와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서서히 깨달으면서 더 잘 요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상기하면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이든 학습이든 온전히 아이 것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이 생각하기를 하는데 한 개념 또는 교과서의 한두 페이지, 일반 도서의 한두 페이지를 공부하거나 읽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읽고 있지? 지금 이 책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지? 교과서에서 지금 내가 무슨 단원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에 이제 한 단원, 책의 한 챕터를 읽고 거기에 나왔던 주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합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쭉 써놓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마인드맵 형태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요약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건데, 앞서서 키워드 중심으로 한두 문장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입으로 소리내어 발표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사실 녹음을 하거나 또는 이 보드판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설명하고 형제자매에게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습니다. 수학의 개념 정리법도 이와 같고, 또 다른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전히 아이의 지식, 장기 기억으로 잘 남게 됩니다. 물론 장기 기억화된 지식, 이 측두연합 영역에 있는 지식을 시험이나 평가에서 빨리 전두엽으로 보내서 적용하는 훈련들은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종합해서 생각을 체계화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 엄청난 생각의 끈기와 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세 가지 기록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원칙들은 첫 번째 확실성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의 내용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정도의 확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약성인데요. 중요한 키워드만 메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워드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원래의 지식들을 떠올리고 또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이 키워드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가 지나면 70%를 넘게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다음 단원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전 단원을 봐서 그 단원들이 계속 누적되도록 여러 회독을 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합성입니다. 메모한 키워드를 내 생각대로 재정렬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표 등의 형식들을 활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개별적인 지식의 체계가 잘 잡히고 또 단기 기억에 머물러 있던 지식들이 측두 연합 영역에 보존이 되어서 결국은 장기 기억화 됩니다.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거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사고력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생각하는 힘이 커져서 문제 해결력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초등기간뿐만 아니라 학년기 내내 잘 사용하기만 하면
공부는 무조건 잘하게 될 거예요. 물론 훈련이 사실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도 방법들을 알았으니까 이 방법대로 몸에 온전히 뵐 수 있도록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아이의 기록들을 보면서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는지 그 스스로 어느 정도 알게도 되더라고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이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다 보면 아이가 좀 더 빠르고 깊이 있게 기록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가 요약한 배움 노트를 보면서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적고 그중 더 중요한 것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더라고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또 기록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느껴졌는데요. 이 방법들을 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저도 자주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핵심적인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적용해 보시고요.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